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숙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기준 안숙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 리스크 완화 속에 반도체 규제 강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엇갈리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K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3 고등학교 편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펭수와 똘비가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UIC 친구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트렌드 코드 임장 쿠르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2030 세대들이 같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둘러보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시고요. 어제 저녁에는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 포모의 HTS 로그인 2 상승 시그널 종목 찾는 수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는 KPIC에서 네카오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든 이유를 전해드릴 거고요. 내일 오전 11시에는 원전 해체로 500억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는 오르비텍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역시 오후 5시에는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아직도 은행에서 연금을 한다고? 라는 주제로 연금에 대한 이야기 다시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와 함께 쇼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렌드 코드 임장 그룹 편의 주요 내용을 쇼츠로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오후 6시 임장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고요. 내일 오후 6시에는 자가 아파트가 없으면 서울 시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 팀원들이 나눈 이야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08%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51%, S&P 500이 0.22%, 러셀 2000이 0.18% 하락하면서 혼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다우는 3일 만에 반등했고요. 나스닥은 하루 만에 반락했고 S&P 500은 3일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은 또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1.63%, S&P 500이 1.1%, 다우가 0.81%로 나타났고요. 러셀 2000이 1.15%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5% 하락했는데요. 변동폭은 3% 넘게 나타났고요. 이러한 흐름은 장 전, 장 초, 그리고 장 마감 때 흐름이 대거 달라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변동성은 최근에 변동폭이 조금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동 우려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출발했죠. 하지만 오전 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가 또 일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을 맞아서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면서 또 유럽과 중동에서의 이런 협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협상에 대해서 좀 열린 상황을 보여주면서 중동에서의 이 우려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죠. 더불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증시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4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월치와 동일했고요. 5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전월치는 크게 상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와 금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도 0.7% 정도 하락하면서 10만 3천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한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다우 17개, 나스닥 100이 43개, S&P 500은 298개가 상승을 했죠. 섹터의 경우는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1% 넘게 상승한 가운데 필수소비재와 금융이 그 뒤를 이었고요.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8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고 소재와 헬스케어가 0.5% 내외의 하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CNBC가 나오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는 전일 대비 0.98% 하락한 332.85를 기록을 했는데요. 7개 종목 중에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초반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0.6%가량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1.12%, 아마존이 1.33%, 메타 플랫폼스가 1.93%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오늘 3.85%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 메타 플랫폼스가 최근에 AI 관련 스타트업과 기업에 대한 인수 그리고 관련 인재에 대한 영입을 정말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알려진 소식인데요. 최근에 스케일 AI의 지분 49%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스케일 AI 투자 이전에 퍼블릭시티 인수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검색 스타트업 퍼블릭시티 AI 최근에 정말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수십억 달러에 대한 인수 제안을 했는데 그닥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은 방향을 틀어서 스케일 AI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관련된 인재 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메타 플랫폼스를 상대적으로 지금 꺼리고 견제하는 양상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애플은 기관 매수세와 함께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또 폭스콘의 인도 진출 확대 소식 등이 정해지면서 모처럼 2% 넘는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200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7월 추가 감원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포괄적인 면제 철회 방침이 전해지면서 하락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다는 게 다른 이야기만 했네요. 상무부가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적용되어 온 포괄적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당시에 기업들의 기존 시설 운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준 조치인데요. 이걸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TSMC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런 뜻이 전해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 장중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테크주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결국은 장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 엔비디아가 1% 넘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존은 오펜하이머가 높은 마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21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SK그룹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오늘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냈고요. 테슬라는 인도에 첫 쇼룸을 개장하면서 7월에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는 소식, 그리고 상하원 의원 7명이 로보택시 출시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강세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했지만 결국은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3조 5,480억 달러, 엔비디아가 3조 5,080억 달러로 모두 3조 5천억 달러대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이 다시 3조 달러대의 시가총액 회복했습니다. 아마존이 2조 2,26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310억 달러 기록 중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1조 7,150억 달러, 브로드컴이 1조 1,75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현재 기록 중에 있죠. S&P 500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을 살펴보면 녹색과 적색이 좀 고루고루 섞여있는 양상인데요. 테크주를 비롯한 빅7이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한 가운데 금융 섹터에서는 디지털 결제 또 전자결제 업체들, 신용결제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기대감이 아무래도 실적 우려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IT 섹터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AMD가 지난주부터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1.5%가량 상승하면서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의 주가 흐름이 상반되게 나타났고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식료품 소매유통 업체죠. 크로무가 9.84% 크게 상승하면서 S&P 500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식료품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451억 2천만 달러, EPS가 1.49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만 EPS는 4.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 가운데 동일 점포 매출 증가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자 주가가 10%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건축자재 업체의 인수 경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건축자재 업체인 빌더스 퍼스트 소스도 7.5%가량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6.59%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리테일 시장에서의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주가의 상승세로 이어졌고요.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업체 코인베이스 글로벌 4.43% 상승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상원 통과 이후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 정규 금융시장의 데뷔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데뷔가 이후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과업체인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투자 의견과 목표치가 상향 속에 2.95% 상승했는데요. 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IT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오늘 6.86% 크게 하락하면서 52조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77억 달러, EPS가 3.49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신규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197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 바로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주 금액이 전분기에 이어서 감소함에 따라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고요. 동종업체인 커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즈 역시
4.6%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UBS가 리튬 시장의 지속적인 공급 과잉을 들어서 유럽 리튬 주식에 대한 약세 의견을 유지한 가운데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4.61% 하락했고요. 지난 10일 이후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오늘도 4.42% 하락했고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EU 집행위에 대한 소송,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3.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전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자재 업체의 인수합병 제한 소식, 주인공은 GMS가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피인수 제한을 2건이나 받았다는 소식에 23% 넘는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QXO가 주당 95.2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 공식 제안한 가운데 오늘은 홈디포가 인수합병 의사를 공식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인수를 제안한 업체들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관련 건축자재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QXO가 일단 5.73%, 홈디포가 0.75% 상승한 가운데 상업용 건축 마감재 설치 및 시공업체 인스톨드 빌딩 프로덕츠 4%대 건축자재 및 목재 도매 유통업체인 블루링스 홀딩스도 3.8%대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들 오늘 다든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데요. 1.3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30여 7천만 달러, EPS가 2.98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10.6% 증가했고 EPS가 12.4% 증가, 모두 예상치 상회했고요. 이후 연간 가이던스는 이전에 비해서 좀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36% 상승 마감을 했죠. 반면에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총기업체 스미스앤웨슨 브랜즈 20% 가까이 급락했고요. 그리고 물류, 운송, 또 공급망 창고관리 업체 GXO 로지스틱스는 12.13%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과자업체인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2.95%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가 강력한 가격 전략과 신흥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 목표주가는 68달러에서 78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이 HBM 수요를 들어 비중 확대 유지하고 목표주가 135달러 제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6%, 그리고 시포트 리서치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35달러로 커버리지 게시한 서클 인터넷 그룹 20%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네요.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 0.97%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HB 1.6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수자원관리 기업에 투자하는 ETF PIO 0.07% 강세 마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주간 뉴욕 증시 정리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